APCTP 2020 올해 과학도서, 올해도 10권의 책을 선정을 했는데요. 네, 여기에 지금 제 옆에는 이 10권의 도서를 선정해 주신 선정위원 여러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APCTP 올해 과학도서 선정위원, 여기 지금 5분 중에 이명현 박사님이 안 계시고, 네, 여기 손승우 박사님이 대신 앉아 계신데, 이쪽 끝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노원우주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백두성입니다. 안녕하세요. 뇌과학 박사이자 과학 커뮤니케이터 그리고 새내기 유튜버 장동선입니다. 현재 궁금한 내 연구소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상대학교 물리교육과의 이강영입니다. 저는 입자물리학을 이론적으로 전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현 박사님 대신에 참석하고 있는 아태이론물리센터 과학문화위원 손승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학과 사람들의 최진영입니다. 이제 뭐 출판 시장이 불황이라는 얘기는 아마 분명히 이전에도 전전해도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하게 되겠지만 올해는 또 이제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조금 더 어려웠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올해 나온 과학책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뭐랄까 상당히 이제 어떤 애정과 좀 고마운 마음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그 수많은 책들 중에 10권을 뽑아내는 게 사실 좀 되게 어려웠죠. 그런 중에 좀 각각 다른 뭐랄까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이런 책들이 올해는 좀 본인에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선정하는 기준으로 삼았다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조금 돌아가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저희가 항상 1차 추천을 갖다가 받을 때 리스트를 갖다가 정리를 하는데요. 올해 리스트를 정리를 해보니까 굉장히 단순히 기계적으로 필터링을 한 뒤에도 500여 권 가까이가 됐었어요. 이게 작가랑 독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작가들은 집에만 있어야 되는 아주 땡큐한 상황이 오다 보니까 아마 올 여름에 코로나 때문에 밖에 안 나갔을 때 거의 제가 아는 모든 분들이 책을 한 권 이상 쓰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올 연말쯤 되면은 정말 책이 쏟아져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종수가 늘어났다면 책을 쓰신 분들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출판 시장이 어려워졌다는 거는, 예전에는 그래도 괜찮은 책이면 10,000부 정도는 팔았는데 요즘은 10,000부 판매가 정말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책은 좋은 책들, 많은 종류의 책들이 많이 나왔지만 실제로 그걸 사서 읽는 사람 숫자가 오히려 줄어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책 쓰는 사람은 더 많이 썼는데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사람들이 읽지는 않고 대부분 땡플릭스나 땡튜브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오히려 책을 이렇게 읽지 않고 다른 쪽에서 접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많이 나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이제 과학 커뮤니케이션의 입장에서는 이 코로나가 물론 굉장히 이제 어떤 인류 전체에 큰 손실이고 안 좋은 일이지만, 사람들이 굉장히 과학에 대한 관심을 조금 가질 수 있는 기회, 특별히 어떤 측면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그런 기회가 된다는 면도 좀 있어서, 그러니까 뭐 백신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바이러스가 어떻게 되고 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소재를 사람들이 이보다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때가 없었기 때문에 조금 과학책들이 뭐 그런 종류의 과학책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별히 코로나 상황만이 아니더라도 이제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는 게 그 전문으로서의 과학이 아니라 교양으로서의 과학을 이제 수용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씩 느는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는 좀 더 과학 문화가 넓게 퍼지고 있는 경향이 있지 않나는 생각도 들어요. 일단 과학책을 펴낸다는 출판사 자체가 늘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과학책이 늘어나는 건 트렌드라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왜 그 예전에 뭐 문사철 이런 쪽의 책들이 막 유행하고 사람들한테 그런 게 어떤 교양의 기본으로서 알려지기 시작할 때 막 이제 출판사들에서 그 관련된 어려운 책들이 먼저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좀 갖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과학 어떤 도서 시장이 처한 위치가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판사들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알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가지고 논의를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이제 끄집어내기 시작하고 조금씩 이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는 뭐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생각도 또 들어요. 그러니까 인문학
하는 분들이 내가 과학을 좀 공부해서 적어도 여기에 과학적인 팩트나 지식은 섞어 넣어야 되겠다라는 느낌을 가지면서 책을 쓰셨다는 그런 경향이 좀 늘어난 것 같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뭐 인문과 과학이 조금 인문사회, 과학, 기술 이쪽이 좀 나뉘었다고 한다면 요즘은 그 구분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특히 그렇죠. 저희가 또 심사하면서도 이 책은 과학책이고 과학적인 내용을 다루는데 이건 인문학 쪽에 가 있어야 되는 건가 과학책이 애매했던 책들도 꽤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과학자들도 어떤 과학의 그 인문학적인 시점을 좀 많이 봐줬던 것 같고 인문학 하시는 쪽들에서도 과학 이야기를 같이 넣고 이런 트렌드도 조금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네. 과학자들이 이제 인문학 이야기도 또 하고요. 네. 사실 그런 구분 자체가 이제 조금 의미가 없어진다는 생각도 좀 드는 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서양 철학자들이 꽤 오래전에 어떤 세상을 설명하는 도구로서의 철학 얘기를 하면서 과학자들에 대해서 느끼는 컴플렉스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어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툴로는 세상 명확하게 설명을 해내지 못하겠고 과학자들은 그걸 해내는 것처럼 보이는데 대한 어떤 컴플렉스를 얘기를 하고 느끼는 이제 이런 세상이 이러한데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느끼는 어떤 그런 좀 절망감 같은 것들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통합되고 이렇게 좀 뭐랄까 융합되기 시작하는 게 좀 현재 출판에서 되게 많이 보이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 이제 그렇게 해서 어쨌든 굉장히 많은 책 중에 10권을 골라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저희 내부에서도 조금 사실 이제 사람들이 여럿이서 이제 책을 고른다는 게 개인적으로 좋았던 책 중에 빠져서 좀 서운한 것들도 되게 많고 나름대로 아마 이게 여기에 들어갈 정도로 좋나 이제 이런 의심을 가진 책들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저희가 나름대로 좀 예를 들어 여기에 선정하는 본인의 기준 같은 건 조금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에 이런 기준이 그러니까 본인 개인이 이런 책들이 꼭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이 이런 기준을 가지고 책들을 선정을 했다라는 기준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일단 저는 기준을 독자로 먼저 생각을 했고요. 독자들에게 꼭 읽게 해주고 싶은 책이라는 게 의미가 있다라는 걸 최우선으로 뽑았고 또 하나는 매년 이렇게 도서를 선정하는 건 선정된 책의 저자를 발굴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새로 책을 낸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 책도 물론 훌륭하고 그거에 더해서 앞으로도 더 좋은 책을 쓸 만한 그런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분인가라는 것들을 생각해서 그런 의미에서 의미 있는 새로운 작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게 또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읽는 사람의 머릿속에 어떠한 이야기가 남을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이라는 것이 팩트와 데이터와 어떤 가설들, 뭐 연구 결과들이라고 한다면 그것들을 어떻게 엮어서 하나의 이야기로서 사람들이 이런 거구나 라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시점을 바꿔주는 그게 이제 하나의 조건이었고 두 번째는 약간 좀 다양한 시각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 이러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사실 물리학, 과학, 생물학 뭐 이런 몇몇 분야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 약간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분야를 좀 깰 수 있으면서 더 아우르는 그런 어떤 다양성이 또 중요했던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2020년이라고 한다면 약간의 저 개인적으로는 시의 적절성 그러니까 올해 나온 책들 중에서 올해를 대표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이야기가 담긴 그런 시점이 담긴 책이 무엇일까 이걸 좀 고민하면서 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조금 다른데요. 저는 저 자신이 이렇게 시의성 있게 뭐를 읽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지 저는 책의 내용, 그보다는 이제 완성도,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내용을 새로 사람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책 위주로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앞서 선생님들이 의견을 주셨던 것처럼 독자들의 그 눈높이에 맞는 책을 좀 뽑으려고도 노력을 했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그 앞서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과학과 철학 혹은 인문학 쪽에서 접근하는 두 개의 문화가 만날 수 있는 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학의 외연이 넓어지고 있다고도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회가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서 데이터와 그리고 요즘 유행하고 있는 팩트 체크를 갖다 기본으로
접근하는 책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 고민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 다른 분들 말씀해 주신 것과도 좀 비슷할 것 같은데 저희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온라인 서점에 들어가서 베스트셀러를 보면 아직도 뭐 코스모스, 이기적 유전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어서 도대체 이런 책들을 뭘로 업데이트해야 되나. 그러니까 지금 되게 빨리 막 세상이 바뀌고 있고 새로운 정보들이 올라와 있고 심지어 어떤 면에서는 제가 칼세이건이 모르던 사실을 알고 있기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책이 너무 옛날 과학책들, 고전이라고 하는 것들만 계속 팔리고 사람들이 그거는 이제 입문 단계에서 더 안 나가고 싶어 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걸 업데이트할 수 있는 새 책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좀 대표하는 책들을 바꿀 수 있는 어떤 그런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책들을 좀 이렇게 그런 것들을 좀 강력하게 추천했던 느낌이 좀 있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약간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출판 시장이 그러니까 너무 좀 뭐랄까 진짜 입문자를 위한 되게 좁은 시장에 좀 몰려 있는 듯한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좀 어떤 방향으로든지 확장시킬 수 있는 이런 책들을 저는 조금 이 시점에 사람들한테 좀 소개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